요즘 AI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엄청난 혁명이 아주 간단한 퍼즐 하나 때문에 시작도 못할 뻔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AI 연구를 거의 끝장낼 뻔했다가 오히려 그 잠재력을 터트린 아주 기묘한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1960년대에 나온 이 간단한 논리 퍼즐이 대체 어떻게 세계 최초의 인공두뇌를 완벽하게 좌절시켰다가 또 어떻게 AI 혁명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하죠.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코드로 만든 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거대한 꿈이었어요.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같은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요. 초창기 AI 개척자들이 영감을 얻은 곳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의 구조였습니다. 정말 우아하죠? 수많은 뉴런이 여기저기서 신호를 받아서 그걸 다 합쳐요. 그러다가 그 합이 어떤 기준선을 탁 넘으면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발사하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본떠서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퍼셉트론이에요. 1958년에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말하자면 최초의 인공 뉴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수학을 이용해서 진짜 뇌 속 뉴런의 기본 기능을 그대로 흉내낸 모델이었습니다. 그럼 이 퍼셉트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정말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자, 일단 여러 개의 입력을 숫자로 받아요. 그리고 각 입력마다 가중치라는 걸 곱해주는데 이건 뭐랄까? 각 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 다음엔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합이 미리 정해놓은 임계값이라는 기준선을 넘었나? 이걸 보는 거죠. 넘었으면 발화, 즉 1을 출력하고 못 넘었으면 0을 출력하는 거예요. 정말 생물학적 원리를 그대로 코드로 옮겨놓은 셈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단순한 모델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논리의 기본 중 하나인 OR 게이트 있잖아요. 두 입력 중에 하나라도 1이면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퍼셉트론이 이걸 완벽하게 학습해내는데 성공했어요. 지금이야 그게 뭐 대단해 싶을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기계가 스스로 논리를 터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AI의 미래는 정말 밝아 보였죠?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바로 그 이면에 AI라는 분야 전체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작은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퍼셉트론은 AND 게이트, 그러니까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나 아까 말한 OR 게이트 같은 건 정말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해 보이면서도 기만적인 녀석, 바로 XOR 게이트 앞에서 그냥 딱 벽에 부딪혀버린 겁니다. AND나 OR이랑은 뭔가 좀 달랐거든요. 네, 바로 이 녀석이 우리 이야기의 악당, XOR 퍼즐입니다. 베타적 논리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규칙은 아주 간단해 보이죠. 두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만 1, 즉 참을 출력하는 거예요. 0과 1이거나 1과 0일 때만요. 둘 다 같으면 0과 0이나 1과 1이면 0, 즉 거짓을 출력합니다. 어때요? 쉬워 보이죠? 근데 이게 퍼셉트론에겐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퍼즐이 왜 초기 AI 연구 전체를 멈춰 세울 만큼 치명적인 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퍼셉트론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선형 분리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합니다. 퍼셉트론이 막 학습을 하면서 가중치랑 임계값을 조절하잖아요. 그 과정이 결국 뭐냐면 데이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기 위해서 하나의 직선을 긋는 것과 똑같습니다. 딱 하나요. 비유하자면 두 종류의 점들을 나눌 때 쓸 수 있는 도구가 오직 고든자 하나뿐인 셈이죠. 곡선은 절대 못 그려요. XOR 문제를 그래프의 점으로 찍어보면 이 한계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결과를 0으로 내는 점 두 개랑 1로 내는 점 두 개가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이 네 개의 점을 단 하나의 직선으로 1그룹과 0그룹으로 완벽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어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실패가 마빈 민스키 같은 비평가들에게는 아주 좋은 공격거리가 됐어요.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고 강력했습니다. 아니, 기계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조차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건 AI 연구 전체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결과는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AI 겨울이 찾아온 거죠. 1958년에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등장했던 퍼셉트론이 1960년대 후반에 이 XOR 한계가 증명되면서 AI 연구에 대한 모든 기배와 자료 지원이 말 그대로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10년이 넘는 긴 암흑기에 빠져들게 돼요. 정말 길고 추운 겨울이었죠.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꿈은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이 모든 판을 뒤집어버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해결책은 퍼셉트론 하나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퍼셉트론을 여러 개 쓰는 거였죠. 그것들을 층층이 쌓아서 함께 작동하게 만드는 것, 즉 깊이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선 하나로 안 되면 여러 개의 선을 그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AI 겨울을 끝낼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칭 퍼셉트론, 영어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줄여서 MLP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라고 불리는 퍼셉트론 층을 하나 이상 숨겨놓은 구조입니다. 그럼 이 은닉층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복잡한 문제를 더 간단한 여러 문제로 쪼개는 거예요. 첫 번째 층에 있는 유련들이 각자 간단한 패턴, 그러니까 직선 하나씩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층이 앞에서 찾은 그 간단한 직선들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모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여러 개의 직선을 이어서 곡선 같은 경계를 만드는 것처럼요. 이걸 통해 드디어 네트워크가 XOR 같은 비선형 문제, 즉 직선 하나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투는 이제 딱 절반 끝난 셈이었죠. 훨씬 더 크고 복잡해진 이 네트워크를 대체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라는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더 거대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억 3,800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은 고전축에 속하는 딥러닝 모델인 VGG16에 들어있는 우리가 조절해야 할 가중치의 개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절해야 할 다이얼이 1억 3,800만 개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수많은 다이얼을 대체 어떻게 돌려야 정답을 맞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을까요? 훈련의 규모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차 역전파, 딥러닝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학습 알고리즘이죠.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네트워크가 예측을 했는데 틀렸어요. 그럼 그 오답, 즉 오차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말 그대로 역방향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차에 책임이 있는 모든 가중치들을 아주 조금씩 정답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거죠. 결국 학습 과정은 이 간단한 순환을 수백만, 수천만 반복하는 거예요. 먼저 순방향으로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정답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틀렸는지, 즉 오차를 계산해요. 그 다음엔 역방향으로 이 오차를 전파하면서 모든 가중치를 살짝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측. 이 과정을 네트워크가 아주 정확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실수로부터 배우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처음엔 퍼셉트론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XOR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AI 겨울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닉층이라는 아이디어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구조, 즉 다층 퍼셉트론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차 역전파라는 강력한 훈련 엔진을 장착하면서 드디어 이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딥러닝으로 이어진 여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퍼즐을 풀어낸 거죠. 하지만 하나의 퍼즐을 풀었더니 이제 우리 앞에는 훨씬 더 크고 새로운 퍼즐이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게 된 기계들. 이제 이 기계들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새로운 과제와 질문들을 던지게 될까요?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다음 퍼즐일지도 모르겠습니다.